D.L. 무디 1장 어린 시절과 가정 환경. 가정의 어려움과 배시의 굳건함.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태어나 9남매 중 여섯째로 자랐다. 그의 아버지 에드윈 무디는 부지런한 농부이자 석공이었으나 184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 베시 무디는 큰 빚을 떠안은 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다. 베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지 일부를 팔았으며 깊은 신앙에 의지하며 삶을 이어갔다. 베시는 자녀들에게 정직, 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같은 가치를 가르치며 모범을 보였다. 그녀의 굳센 믿음과 헌신은 드와이트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드와이트의 이후 사역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무디의 어린 시절 성격과 근면함. 어린 시절 무디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으나 장난기 많은 면모로 인해 가끔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학업적으로는 학교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특히 읽기와 맞춤법, 문법의 어려움을 겪으며 형식적인 교육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실용적인 지혜와 타고난 매력으로 보완했다. 무디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근 농장에서 나무를 패고 가축을 돌보며 파종과 수확 같은 계절별 농사일을 도왔다. 이러한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은 그에게 강한 근면성을 심어주었다. 또한 그는 지역에서 심부름을 하고 이웃을 돕는 다양한 자비를 맡아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디는 노동자 계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그의 사역에서 빈곤한 이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어머니 베시의 끊임없는 헌신을 지켜보며 희생과 신뢰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무디의 어린 시절은 그의 인격 형성과 사역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훗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회심과 소명.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의 회심은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그를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이끌었다. 17세의 무디는 보스턴으로 이주해 삼촌 사무엘 홀턴의 구두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삼촌은 무디의 고용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기에 무디는 그의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을 만났다. 킴볼은 무디의 영적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끊임없이 돌보고 기도했다. 1855년 4월 킴볼은 구두 가게를 방문해 가게 뒤쪽 방에서 무디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이 만남을 통해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회심하게 되었다. 회심 이후 무디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커졌다. 그는 초기에는 신학적 훈련이 부족하고 대중연설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정과 카리스마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빈곤층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헌신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무디의 소명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단계는 그의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 그의 끊임없는 믿음과 실천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2장 시카고 선교와 음악 전도의 탄생. 시카고 선교. 회심 후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기 위해 1856년 시카고로 이주하였다. 처음에는 성공적인 구두 판매원으로 일했으나 곧 지역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강한 소명을 느끼게 되었다. 무디는 빈곤층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시카고의 가장 가난한 지역,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에 집중하였다. 1858년 무디는 시카고의 빈곤 지역에 주일학교를 설립하였다. 흥미로운 활동과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포함한 그의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수백 명의 어린이를 끌어들였다. 이 주일학교는 곧 시카고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지역 교회와 시민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무디는 실용적인 기독교를 강조하며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주일학교 사역은 결국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이 교회는 무디 교회로 개명되었다. 이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의복, 교육을 제공하였다. 시카고 선교는 무디의 미래 사역 모델이 되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
혁신적인 정신, 그리고 복음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초기 노력은 그의 국제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과 도시 선교의 지도자로서의 지속적인 유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아이라 생키와의 협력. 무디와 아이라 생키의 협력은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협력은 강력한 설교와 역동적인 복음 음악을 결합하여 전 세계 청중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1870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YMCA 대회에서 처음 만났으며 무디는 생키의 노래 실력과 감동적인 찬송가 전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무디는 음악이 복음 전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생키에게 자신의 사역에 함께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이라 생키는 능숙한 음악가이자 찬송가 작곡가로 무디의 캠페인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그의 노래는 청중을 사로잡아 무디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켰다. 두 사람은 미국과 유럽에서 부흥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설교와 음악의 독특한 조합은 수천 명을 끌어들였다. 생키가 작곡하거나 대중화한 찬송가는 이 집회의 중심 요소가 되었으며 무디의 설교 주제를 강화하였다. 이들의 협력은 변혁적이었다. 생키의 음악은 장벽을 허물고 청중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게 하였으며 무디의 설교는 명확하고 긴급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들의 팀워크는 사역에서 협력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였다. 생키의 영향력은 집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복음 찬송가와 성가와 같은 찬송가집을 편집하고 출판하였으며 이는 교회와 복음 전도 캠페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협력은 현대 대중복음 전도의 접근 방식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음악과 사역의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다. 무디와 생키는 복음 설교와 음악의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방식을 위한 표준을 세웠다. 3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복음 전도 캠페인. 미국 전역에서의 전도 집회.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가 미국 전역에서 펼친 전도 집회는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기를 나타내며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가의 영적 풍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집회는 주로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진행되었으며 무디의 혁신적인 복음 전도 방식, 매력적인 설교,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무디의 전략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집회는 대형 천막, 재활용된 건물 또는 새로 건설된 홀과 같은 임시 장소에서 열렸으며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대규모 군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진심 어린 방식으로 전달되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집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아이라 생키와의 협력이었다. 생키의 음악은 메시지를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감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찬송가가 청중의 마음을 열어 무디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무디의 강력한 설교와 생키의 감동적인 음악의 조합은 이들의 복음 전도 사역의 특징이 되었다. 이 전도 집회는 지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영적 갱신을 경험했고 교회 전체가 참석자 증가와 부흥을 경험했다. 무디의 노력은 또한 주일학교,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다양한 자선단체의 설립을 고무시켰다. 그는 실천적인 기독교를 강조하며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며 공동체의 책임감을 강화했다. 무디의 미국 전도 집회는 그를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며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의 능력은 현대 복음 전도 캠페인의 표준을 세웠다. 영국 부흥운동. 1870년대 초반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의 영국 복음 전도 캠페인은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장을 열며 국제적 규모에서 영적 부흥을 고무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아이라 생키와 함께 한 무디는 런던, 에든버러, 글래스고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개인적인 구원을 중심으로 한 무디의 직접적인 설교 방식은 다양한 청중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생키의 감동적인 찬송가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 이 집회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군중을 끌어들였으며 노동계층, 중산층, 그리고 저명한 사회 지도자들까지 참여했다. 이 부흥운동은 광범위한 영적 갱신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영국 전역의 교회들이 활기를 되찾고 참석자 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겪었다. 무디와 생키의 성공은 또한 복음 전도에서 음악의 역할을 높이며 영국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확고히 했다. 영국에서의 사역은 무디를 국제적인 복음 전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강력한 설교와 진정성 있는 음악이 결합하여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4장 삶의 도전. 무디 성경학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가 1886년 시카고에 설립한 무디 성경학교 MBI는 그의 유산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복음을 나누기 위해 다른 이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반영하였다. 무디는 평신도들이 실천적인 사역을 위해 훈련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구상하였으며 성경적 지식과 실질적인 복음 전도 기술을 강조하였다. MBI의 사명은 고급 학문적 자격이 없어도 기독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육 과정은 철저한 성경 연구와 함께 가르침, 설교, 지역사회 봉사와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졸업생들이 교회, 선교지, 도시 사역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또한 무디 성경학교는 기독교 교육에서 여러 혁신을 선도하였다. 통신 강좌와 초기 라디오 방송을 도입하여 시카고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MBI는 복음주의 교육에서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실용적 기독교를 실천하려는 무디의 비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수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무디 성경학교는 평범한 신자들을 비범한 사역자로 이끌었던 무디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에도 기독교 교육과 복음 전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인 삶과 도전. 무디의 개인적인 삶은 깊은 신앙, 강한 근면성,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지만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난 무디의 어린 시절은 그에게 강인함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그의 이후 삶을 정의하는 중요한 자질이 되었다. 무디는 1862년에 엠마 레벨과 결혼하였으며 이 결혼은 그가 바쁜 사역을 이어가는 동안 안정적인 지원의 기초가 되었다. 부부는 세 자녀를 두었으며 무디는 복음 전도 사역의 압박 속에서도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남았다. 엠마는 가정을 관리하고 무디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가 직면했던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정규 교육의 부족이었다. 이는 그가 초기에는 대중연설과 신학적 논의에 대해 자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겸손함,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타고난 카리스마는 그가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도록 도왔으며 진정성과 실용적인 메시지를 통해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무디는 또한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세속 사회와 교회 내부 모두로부터 비판과 반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변혁적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흔들림 없이 사역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시련과 승리는 무디를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형성하였으며 그의 헌신은 기독교 세계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다. 5장 무디의 노년과 유산. 노년기의 사역과 지속된 헌신. 무디는 그의 노년기에도 사역에 깊이 헌신하며 미국과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규모 청중 앞에서 설교를 이어갔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개인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수천 명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무디는 또한 무디 성경학교와 노스필드 학교와 같은 자신이 설립한 기관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며 이들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실용적인 기독교 교육과 선교라는 무디의 비전을 구현하며 그의 사후에도 그 유산을 이어갔다. 무디의 바쁜 일정은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노년기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끊임없는 열정과 그가 자신의 삶으로 정의한 사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날들과 유산. 무디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삶을 정의했던 깊은 신앙과 헌신을 반영하였다. 신부전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무디는 사역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평안과 확신을 표현하였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의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1899년 12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산은 이후 복음주의 기독교의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디가 설립한 무디 성경학교와 노스필드 학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과 교육을 위한 준비를 제공하며 그의 비전을 이어갔다. 특히 아이라 생키와의 협력을 통해 감동적인 설교와 음악을 결합한 그의 혁신적인 전도 방식은 전 세계 복음 전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의 유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끊임없는 헌신으로 정의되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를 19세기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